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양양군의 대표 축제인 송이축제와 연어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열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강릉 명주 인형극제도 지난해와 같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군의 대표적 가을 축제인 송이축제와 연어축제가 2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양양문화재단은 대면과 비대면 행사를 8대2 비율로 올해 축제를 열 계획이었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이 지속되고 양양군도 한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자 긴급 이사회를 열고 올해도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신 관광공사와 강원도의 축제 심층 컨설팅을 지원받아 기존 축제 프로그램의 한계를 진단하고 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한 축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컨설팅 통해서 주요 콘텐츠나 프로그램 보완 개발, 축제 홍보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좀 제공받아가지고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강릉 명주 인형극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면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오늘 12일부터 15일까지 강릉문화원 유튜브 채널 강릉문화TV에 사전 제작한 11편의 인형극 공연 영상이 공개되고 축제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구독 이벤트 등도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생각할 거리가 있는 다양한 공연이 엄선됐습니다. 최근에 환경위기라든지 다양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주제의 인형극들을 11편 준비를 했고요. 또 집에서 오프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3편 준비를 했으니까요.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침체됐던 문화예술, 축제의 정상화가 기대됐지만 계속된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연기나 취소, 비대면 전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춘천 시내버스의 운영 방식을 선택하는 대시민 투표가 진행되고 있지만 투표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투표를 하려고 해도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선택이 쉽지 않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중앙로 버스 정류장입니다. 시내버스 운영 방식을 묻는 투표가 진행 중이지만 정류장 어느 곳에도 투표를 알리는 안내문이 없습니다. 평소에 버스를 타는 시민들이 많은 정류장조차 안내문이 없어 어떤 투표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혹시 아세요?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으세요? 네. 시내버스 공영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못 들어봤어요. 공영제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세요? 이번 투표는 시내버스 운영을 춘천시가 맡아야 할지 등을 묻는 중요한 투표입니다. 결과에 따라 버스 운영 체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투표에 지금까지 참여한 시민은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며칠 전 열린 시민 대토론회를 통한 투표도 35명에 그쳤습니다. 이달 말까지 투표가 예정돼 있지만 이대로라면 투표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나 결과가 심하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보 제공이 명확치 않다는 점입니다. 춘천시가 시내버스를 맡아 운영하는 이른바 공영제가 되면 지금보다 돈이 얼마나 더 많이 드는지, 버스기사는 얼마나 더 뽑아야 하는지 정확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기준으로 버스 운영 방식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정이나 그거에 대한 개선이나 새로운 형태의 공론화에 필요한 새로운 절차를 만들거나 라고 하는 것들은 전적으로 그분들한테 있다는 거고. 시민들의 투표 결과는 춘천시장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모르고 시민들의 선택을 돕는 정보조차 주지 않는 공론화. 춘천 시내버스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공론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영월 분덕대 터널 공사 중에 발견된 천연 동굴이 국내에서 3번째로 긴 석회암 동굴로 조사됐습니다. 동굴 내 생성물들도 기존 석회암 동굴에서 발견되지 않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영월읍과 북면을 연결하는 군도 9호선 터널 공사 현장입니다. 작년 말 총 연장 988m의 터널을 구착하던 중 천장에서 2개의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천연동굴, 길이 1720m로 삼척 환선굴과 영월 고시굴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긴 석회암 동굴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동굴 표면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가는 실 형태의 곡석이 발견됐고 석회질 물질이 하얀 꽃처럼 자란 석화와 국내에서 가장 긴 3m 길이의 속이 빈 빨대 모양 종류관까지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분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00m 이상 굴착을 하던 터널 공사를 중단하고 곧바로 시작한 분덕제 천연동굴 기초조사가 반년 만인 지난 6월 말에 완료됐습니다. 이곳 동굴의 규모와 주요 생선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기존 석회암 동굴에서 발견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분포가 넓어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혀 훼손되지 않은 생성물들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고 1m 이상 되는 종유관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고 특히 약 한 3m 정도 내외되는 그 대형의 종유관이 또 있는 것이 이 분덕제 동굴의 가장. 이에 영월군은 주민들에게 동굴 현황을 설명하고 동굴 개발 등 관광 자원화 추진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최종 문화재청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또는 동굴 개발 등을 의회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전문가의 자문, 견책성 분석 등을 걸쳐 영월군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번 조사 결과는 강원도로 보내졌고 동굴 가치 평가와 문화재청의 등급 결정에 따라 보존 관리 계획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또 이미 100억 원가량이 투입된 군도 터널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어제 강원도를 찾아 많은 기업 총수들이 횡령과 배임으로 처벌받았는데 누구도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석방되지 않았다며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특혜성 가석방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2017년 국정농단과 관련해 이재용, 박근혜 절대 사면 불가를 주창했던 이재명 후보가 최근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에 사람이 머물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정부가 일자리, 산업, 교육 기반 구축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기초연금과 중복 지급되고 있는 강원도의 장수수당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은 기초연금 시행 전 신설한 강원도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라며 사업 내용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올해 기준 월 2만 원씩 750명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은 2, 3년 안에 지급 대상이 3, 40명으로 줄어든다며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가 일부 노조원을 제외하고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은 공단 측과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상담사 대부분이 오늘 업무에 복귀하고 일부 노조원만 농성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단과의 교섭과 민간 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중단되거나 교착 상태에 빠지면 다시 전면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3일 민주노총 원주 집회를 주도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참가자 47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을 적용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과수 스마트 운반기 겸 방제기를 개발해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과수 스마트 운반기 겸 방제기는 평상시에는 20에서 80kg 농자재나 수확 과일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기로 활용하고 농약 방제기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농기계입니다. 스마트 방제기의 동력은 전기 에너지이며 농업인들이 리모컨을 이용해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농가에 보급하면 농약 구입비와 연료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임 강원도 행정부지사에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최 부지사는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장과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 그리고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과 재난관리실장으로 일한 재난과 안전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최 부지사의 취임식은 오는 1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강릉역에서 동해역까지 운행하는 셔틀 열차의 운행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철도 강원본부는 강릉에서 동해 구간에 하루 20회 운행하던 셔틀 열차의 횟수를 이달부터 16회로 줄이고 운행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한국철도 측은 야간 막차의 운행 시간을 1시간가량 앞당겼고 연계 열차 환승을 위한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운행 시간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동해 구간 셔틀 열차는 지난해 3월부터 주중 20회, 주말 22회로 도입됐지만 하루 이용객이 1,000명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20개 초등학교에 작은 미술관을 설치합니다. 학교 안 작은 미술관은 한국화가협동조합 소속 화가로부터 기증받은 작품들을 초등학교 복도와 현관 등에 설치해 학생과 교직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다음 달 10일까지 20개 학교에 미술관을 설치하고 화가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미술 수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실습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 비용이 지원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발표된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 730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미취업 졸업생을 선발해 33개 직업계고등학교에 1명씩 실습 지원 보조 강사로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2차 추경 2억 3,600만 원을 편성해 다음 달 도의회의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단수 사태 피해 보상을 내일부터 행정복지센터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보상 신청 항목은 생수 구입비와 필터 교체비, 의료비와 영업손실, 저수조 청소비와 수질 검사 비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